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달이 됐습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규정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오늘 쌍심재선 고사 직전의 상황을 맡고 있는 화해업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위축돼 있고 거의 한 반 정도 지금 매출 감소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화훼농가 밀집 지역인 고양시. 평소 가을이면 결혼식과 각종 축제로 인산인해를 이루던 고양 화훼단지가 올가을 전혀 다른 풍경을 보이고 있다. 바로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부터다. 저희 화훼 시장이 비율이 봄에가 한 60에서 70% 정도, 그다음에 가을이 한 30, 40% 정도 시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시행되기 전에는 그 비율에서 큰 차이 없이 그냥 예전대로 그냥 가고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시행되면서 바로 꺾였어요. 출하 차량과 생산농가 차량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던 차량들이 현재는 하루에 한두 번에 불과한 상황. 고양시의 화훼농가는 약 690여 가구로 전국적으로도 선인장과 장미, 동양란의 대표적인 생산지로 알려졌다. 이 중 동양란의 경우 청탁금지법 직전 한국화훼농협에서 운영하는 경매장의 유찰률이 11%에 불과했지만 법 시행 후인 10월 초에는 68%까지 증가했다. 시중 판매가 5만 원의 난과 관엽식물도 농가 출하 가격이 2만 원대 중반에서 만 원대로 뚝 떨어졌다.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위축돼 있고 부분적으로 난 같은 경우는 한 7, 80% 얘기도 나오고요. 절화 같은 경우는 50% 이하로 매출 감소가 오고 있고요. 물론 분화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반 정도 지금 매출 감소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나라 화훼 시장은 전체 생산량의 90% 가까이가 경조 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꽃 소비액은 화훼 선진국의 10%도 안 되는 현실이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급격히 떨어진 매출과 쌓이는 재고는 농민들을 한숨 쉬게 만들고 있다. 그때 청탁법 시행되고 한 15,000개 정도가 버려졌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특히 법 시행 당일부터 바로 판매 물량과 판매 가격이 50% 이상 급락했는데 이는 법 시행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으로 위축된 공직 분위기가 사회 전반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글쎄요, 일단 선물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특히 공무원들이라든지 공직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안 받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감소되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완화가 될지 또 적응이 돼서 좀 좋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다들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입장이라서 지금 아주 극심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얼마 되지 않아 농가 피해가 현실화된 상황. 법의 직격탄을 맞은 화훼농가는 겨울이 오기 전부터 추운 모습이다. 우리가 꽃이나 화분 등을 경조사에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럽진 않습니다. 그런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화훼 분야가 한파를 맞고 있다는 사실에는 다소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스튜디오에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을 맡고 계신 임기병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 한 2달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이 화훼업계가 맡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화훼업계에서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인해 가지고
한 30에서 40% 정도의 매출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이제 가을철부터 시작해서 겨울 때까지 많은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매출이 항상 올라가야 될 시점 아닌가요? 예, 화훼 산업은 주로 봄, 가을이 주 시즌이고요. 네. 그리고 겨울철에도 상당히 많은 물량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란법이 이제 2달 정도 지나면서 가을에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입니다. 매출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줄어든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전체 화훼 산업은 절화로 이용되는 물량, 절화. 예, 네. 지금 바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절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네. 그다음 분화로 이용되고 있는 물량, 난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화분에 심겨져 있는 식물들, 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시만요. 이 절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꽃꽂이용으로 쓰는 꽃꽂이용이나 꽃을 꽃 하나씩 이렇게 예, 예. 취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분화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화분에, 알려진 화분을 얘기하는 거고. 예, 화분에 심어서 재배 관리하는 그러면서 감상을 하는 그런 분화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가지 분야가 이제 가장 많은 타격을 예. 입고 있다. 그리고 정원용 식물로 쓰이고 있는 네. 뭐 조경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절반 가까이 이렇게 매출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는 쪽도 예,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폐업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내년 봄까지 아마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전체 화원 수가 우리나라에 한 16,000개 정도 된답니다. 네. 그 중에서 한 20-30% 정도는 폐업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 상태로 가면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20-30% 정도가 폐업한다는 건 굉장히 큰 그렇습니다. 손실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업계에서는 학계하고 이 김영란법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수차에 걸쳐서 정부에도 이 법이 발효가 되면 화훼업계는 직격탄을 맞는다 하는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그럼 화훼 산업 자체가 그런 그 선물용 제품들에 굉장히 치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물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물론 그런 면도 뭐 다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도약하기 위해서 네. 과도기적인 지금 중간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화훼 소비의 국민적 패턴, 소비 패턴도 선진국형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선진국형이라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그 꽃을 소비할 수 있는, 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정신적 마음의 준비와 경제적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라 또는 국민의 생활 패턴으로 봤을 때에 아직 과도기라고 보여지고 또 선진국이 되려면 어차피 이 화훼 소비라든가 문화 예술의 수준들이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우리나라의 꽃 소비량이 이 선진국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럼 이 화훼 산업 분야가 어떤 식으로 산업 구조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스위스나 일본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나라들은 국민 개개인이 꽃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 꽃 소비 시장이 아직까지 국민 개개인이 꽃을 스스로 생활화하는 데는 좀 미흡한 면이 많다. 그 반면에 전통적으로 미풍양속이랄까요? 아니면은 우리 사회의 어떤 하나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관습들이 있는데 그 관습 중에서 우리가 꽃을 성전이나 경조사에 주는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꼭 왜곡되었다, 잘못되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지나친 면이 있지 않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상 나 자신을 위해서 꽃이나 화분을 사는 경우보다는 남을 위해서 또는 축하의 의미에서 꽃이나 화분을 사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국내 화훼 산업의 구조상 부정청탁 금지법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화훼 업계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이 화훼 업계가 고민하고 있는 대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고향 화훼단지. 농가들은 소비 위축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예, 그러지 않아도 전에부터 계속 지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세월호라든지 메리스라든지 뭐 기타 북핵이라든지 이런 뭐 이슈들이 나오면 화훼 산업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힘든 과정에서 또 김영란법이 또 발효돼 가지고 더 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 경기까지 위축되면서 지난해 1조 원에 이르렀던 화훼업계 시장은 올해 8천억 원대로 20%포인트나 떨어졌다. 게다가 1년에 유통되는 700만여 개의 화환 가운데 30% 정도가 재사용되고 있어 더욱 시장은 어려운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틈새를 노린 저가의 수입산 꽃들이 공급되면서 화훼 농가는 소비 감소와 가격 경쟁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전에는 이제 뭐 도매나 뭐 어떤 경매장에서 물건을 좀 서로 달라고 이렇게 뭐 오히려 요구가 왔었는데, 지금은 낸다 그래도 너무 많으니까 좀 안 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년에 절반 이상 폐업하는 농가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화훼 농가와 지자체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조금씩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달 화훼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긴급 실무회의를 개최하며 시와 유관기관에서는 관계기관의 사례별 유권 해석을 받아 건전한 꽃 소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 행사와 화훼 판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시와 유관기관, 단체가 협력하기로 했고 화훼 농가 또한 다양한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하지만 가정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꽃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선물용은 줄이고 실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운영되게끔 그렇게 좀 홍보도 하고 또 정부의 도움도 좀 받고 그랬으면 좀 좋겠습니다. 부정청탁 근절이라는 법 취지와는 달리 화훼업계의 뿌리마저 흔들고 있는 김영란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후속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애꿎은 화훼업 종사자들의 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네, 교수님. 방금 보신 영상은 이제 고양시의 사례를 든 것인데요. 전국적으로 이 화훼 농가 그리고 생산 농가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리나라 화훼 시장은 뭐 실제로 뭐 1조라고 하지만 생산액으로 보면 1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정원용 식물까지 합치면 한 2조 원 이상의 생산액이 되고요. 네. 그것이 판매액으로 따지면 한 4조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이 김영란법으로 직격탄을 맞는 것이 지금 아까 생산량 1조 정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1조 분량의 그 시장 중에서 절하가 한 30% 정도 됩니다. 30~40% 정도. 절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난이 다음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이제 김영란법의 대상이 공무원이 주 대상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사실 김영란법에 의하면 본인이 어떤 물건을 받았을 때는 자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자진 신고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공무원들로부터는 내적으로 보면 심리적으로 위축을 가져오고 부담을 굉장히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김영란법이 저촉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레짐작으로 이제 겁을 먹고 아예 사절하는 이런 이러한 풍토가 굉장히 심각하게 더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여집니다. 보내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김영란법 자체는 문제가 다소 여전히 있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분위기가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정청탁 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규정이 명확치 않다라는 데 있는데요. 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 규정이라든가 법 해석에 따르면 예. 어느 정도까지 꽃이라든가 화분들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동료 사이나 아는 사람이나 그런 사이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명절 때나 승진 축하 전보 때나 또는 결혼 장례식 때에도 충분하게 선물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청탁 관계가 아니라면 경조사를 챙기는 예, 것은 큰 문제가 되지 문제가 않는다. 없다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일 경우라 하더라도 네. 그 시기가 계약상에 있거나 평가를 앞두고 있거나 소위 말해서 이익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 시점에서는 이걸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그 350 그 범위 내에서는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지금처럼 완전히 얼어붙은 이 현재 시장 상황은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다른 의미에서 봤을 때는 국내 화훼 산업 자체가 이런 식의 선물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계속 가져간다라면 언제든 위험할 수도 있으니 어떤 산업 구조 자체를 좀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맞습니다. 뭐 지금 현재 주고받고 있는 이러한 뭐 미풍양속이나 또는 관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이해 당사자 간의 어떤 뇌물의 성격이 아닌 그러한 상황에서는 현 상태를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거나 네. 나쁜 방향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단 이 선진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개개인들의 의식 수준이라든가 소비 패턴, 삶의 방식, 질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꽃 소비가 자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여유로운 삶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 개개인이 꽃 소비 활동을 늘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준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분명 선진국의 국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으로 인해서 화훼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화훼 산업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화훼 산업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을 갖춰 나가야 될 건지 평가를 좀 해주시죠. 예, 화훼 산업은 저희들 학회에서는 후진들을 많이 양성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전문가들이 사회 곳곳에 가서 이 화훼 산업에 종사를 하고 또 생산과 유통, 그다음에 이용 분야에 있어서 다방면에 있어서 이것이 잘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우선 생산자, 즉 농민의 생산 시설 기반 확충이라든가 또는 생산비를 절감하는, 연료비를 절감하는 그러한 시설 확충이라든가 그런 지원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화훼 농민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겨울철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그 때문에 결국은 꽃값이 상승하는 원가 절감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수입꽃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좀 아울러 마련해야 되겠다. 우리가 수입꽃이 결국 일명 김영란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위축되다 보면 결국 저가의 꽃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저가의 꽃이라는 것은 결국 수입된 꽃을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현재의 남아메리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에서 저가의 수입꽃이 어버이날이라든가 스승의 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이런 수입꽃들의 결국은 시장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입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입이 되면 우리가 음식물이라든가 모든 식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꽃도 원산지 표시가 분명히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수입 화훼는 일단 경매장을 통해서 국내에 들어오고 유통되도록 함으로 해서 수입꽃이라는 그 라벨이 원산지 표시가 소비자 손에 갈 때까지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른 그 국민들의 꽃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뭐 우리 어른들의 꽃 소비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차세대 소비층인 어린이들에게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식물을 가까이 접하고 꽃을 가까이 접하는 그러한 생활 패턴을 일찌감치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원예 치료를 한다든가 또는 꽃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함으로 해서 그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넓힐 수 있는 그러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꽃 소비를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 취지 측면에서는 규제를 명확하게 밝혀서 네. 얼어붙은 이 소비 시장을 좀 더 풀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경쟁력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는 꽃이라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어쩌면 화훼업계의 대응은 법 시행 이전부터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예견해야 했었던 것은 농가나 상인들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관련 부처 그리고 자치단체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을 겁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경북대학교 임기병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축산업계에서부터 화훼, 음식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민들 입장에선 그동안 남의 돈으로 비싼 걸 먹고 샀으니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 불만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기업들과 달리 화훼업계든 축산업계든 당장 소비가 위축되면서 1년을 버틸 자본력 자체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사회는 누구나 바라는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당장의 피해는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사람들이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는 과거에 부정부패를 묵인해왔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길 기원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